이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이 국사교과서연구소 김병헌 소장님께서 책을 한 권 집필하셨습니다. 제목은 이 빨간 수요일이고요. 이 위안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동안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던 위안부에 대한 상식을 전부 뒤엎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용수와 길원옥 같은 위안부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정의연은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당신이 잃을 건 오직 하나. 지금 알고 있는 위안부에 대한 거짓 상식뿐이다. 이 책의 뒤편에 써 있는 문구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특히나 한국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다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차가 한 대도 없는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소장님께서 이리저리 빙빙 둘러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진실 그대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 위안부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은 이 책 한 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한 법이 또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자, 다시 말해서 훌륭하신 윤미향 의원님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이죠. 자, 정식 명칭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일단 이 정식 명칭부터가 잘못됐죠. 피해자가 아닙니다. 은근슬쩍 일본에 의한 피해자, 이런 거 집어넣지 마세요. 위안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본이 아니라 가난이에요. 일본에 책임 전가하지 마요. 아주 역겨워요. 자, 어쨌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자, 그런데 웃긴 게 뭐냐? 설명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상한 조항이 은근슬쩍 껴있어요.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하게 갑자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붙어 있죠. 은근슬쩍 집어넣는 것도 모자라서 사실조차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법대로라면 정의연의 비리에 대해 폭로했던 이용수도 감옥에 잡혀 들어가야 돼. 이게 뭐야? 장난해 지금? 자, 그리고 더 웃긴 거,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가 그 당사자인 윤미향이라는 거예요. 윤미향 스스로 윤미향을 보호하는 법을 발의한 거지. 대단한 사람이야. 기자들이 윤미향한테 이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윤미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법은 윤미향 보호법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법이다. 그리고 이 법에 나는 그냥 이름을 올렸을 뿐이고 대표 발의를 한 인재근 의원한테 물어봐라 라고 말해.
자, 그래서 인재근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어야 한다 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 자,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예요. 첫째,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둘째, 사실을 적시하여. 셋째,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말하고 있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어? 자,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자, 이러면 물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해. 말도 안 되지만 문장 자체가 이해는 되잖아. 그치? 물론 피해자가 아니긴 하지만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는 갑자기 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면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연, 자기들도 피해자다 이거잖아. 위안부 피해자라는 그 약자의 이미지에 은근슬쩍 몰래 숨는 거지. 일명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인 척을 한다고. 이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어. 첫째, 피해자 코스프레. 한국인들 진짜 웃기는 게 정의연만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웃기고 있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다 이런 모습이야.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돈 내놔, 사죄해. 나는 약자라서 탄압받았어, 배상해. 남녀노소 다들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서 마치 정의연만 나쁘다는 듯이 말하는 모습들 아주 웃깁니다. 정의연은 그냥 상징적인 문제일 뿐이야. 자기들만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 당신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둘째, 돈을 위해서는 사람을 그저 수단으로만 보는 천박한 사고방식. 자, 원래 이용수랑 윤미향 이 둘은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돈을 위한 공생관계였던 거지. 그러다가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용수가 갑자기 폭로를 시작했잖아. 왜 그랬을까? 정의를 위해서? 윤미향이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사이좋게 지내다가 갑자기 왜 그래? 정의를 위해서 응원을 해줘야지. 자, 이번에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서도 이용수가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했거든. 왜 막아? 정의를 위해서 협조해야지. 이 둘은 그냥 서로를 수단으로 봤을 뿐이야. 셋째, 한국인의 노예 근성.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용수 같은 위안부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냈어. 증거가 다 있어. 그런데도 한국인들 스스로 공부하지 않아. 그저 남들이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한국인들 윤미향만 계속 공격하는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윤미향이 아니에요. 윤미향은 그냥 이 한국인의 그 노예 근성과 피해 의식이 낳은 결과일 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 뿌리까지 뽑아내야 돼요.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겉에 있는 풀만 뽑으면 뭐 하냐고. 잡초가 다시 자라날 텐데. 이번 법안에 대한 것도 한순간의 이슈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자기 안에 있는 그 피해 의식을 뿌리째 뽑아내야 돼. 안 그러면 제2의, 제3의 윤미향은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